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5월 25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네. 날이 쾌청한데 문재인 대통령 3박 5일 미국 갔다 오면서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순방이었다.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었다. 라고 그야말로 자화자찬 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정말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너무나 잘 된 것이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10호를 갖고 난리를 쳤습니다만 사실 우리 그렇게 쫄 게 없어요. 네. 두 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이번에 핵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싱하이밍 대사가 대만 문제하고 남중국해 문제에서 펄펄 뛰면서 내정 간섭이라고 우리가 2,000km 아니지 800km 거리 제한을 풀었잖아. 이제는 우리가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네. 그 대목에 대해서는 그건 뭐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다라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왜 지금 보면 중국이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보복할 게 별로 없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청와대 정책실장도 뭐 중국이 경제 보복할 지금 계제가 아니다, 낙이 아니다. 네. 그렇게 그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를 압박하면 네. 우리 압박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국으로 가는 거죠. 한미일 공조. 한미일 공조로 가고. 네. 그리고 이제 한미 군사 동맹에 대해서 우리 진영의 이제 저 군사 전문가들, 네네. 정계 원로들이 네. 이게 너무 한미 군사 훈련도 안 하고 참 뭐 이게 전쟁 대비가 되겠냐 그러지만은 한미 군사를 하든 안 하든 네. 평택 미군 기지는 미군들이 와서 지금 있는 거예요. 28,500명 있습니다. 28,500명뿐만 아니고 지금 미국이 군사훈련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 이 싸늘하게 나오니까 그동안 네네. 일본에서 오키나와 사죠. 가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일본하고 그 해상 봉쇄 그리고 인도 태평양 방어 지역을 했지만은 우리 한미동 군사동맹이라는 거는 뭐 아무리 친북 조사파들이 흔들어도 뭐 흔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노무현 대통령이 시원하게 400만 평의 평택 미군 기지를 다 내줘가지고 미군들이 그리고 한미 상호 뭐 방위 조약 네. 행정협정 이런 거 통해 가지고서 네. 평택에 들어오는 미군들이 어느 규모의 무슨 뭐를 핵 무기를 싣고 들락거리고 잠수함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우리가 검문 검색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거는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우리 안보 체계를 위해서 우리 주권의 일부를 내준 거죠. 자, 이제 그거는 뭐 당연한 말씀이시고 네. 더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미사일 거리 제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손을 왜 이렇게 오래 붙여? 아니 이게 지금 너무 기뻐서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외로워서 그러시면 800km를 제한 풀어서 지금 우리의 유사시에는 뭐 2,000km, 3,000km까지 이른바 중거리 미사일까지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중거리 미사일에 쟤네들은 뭐 핵가고 이제 까부는데 우리가 세계적 기술이 있는 게 있죠. 네. 반도체 기술 아니야. 전자기기 세계 최고 아니야. 그렇죠. IT IT 최고입니다. 근데 EMP 폭탄이라고 있습니다. 네. EMP 전자기파 폭탄이라는 거예요. EMP 폭탄을 갖다가 탄두에 달면은 우리가 한 1,600km 되는 북경에다 쏘잖아요. 네. 땅 쏘면 북경은 깜깜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핵이고 나발이고 쏠 수도 없어. 뭐 북한은 물론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술을 앞으로 아마 4, 5년 길어야 7, 8년이면 EMP 폭탄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이제 사정거리 2,000km, 3,000km 중거리 미사일에 달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스탈린이 남긴 그 스탈린 대원수죠. 1,000만 명의 군대를 호령을 했으니까. 네네. 미국이나 뭐 서방 국가에서는 100만 명 이상을 지휘하면 원수죠. 마샤. 우리나라에는 원수가 한 명도 없었죠. 만들려고 그러다 명예원수입니다만 못 만들었죠. 북한이 이제 김일성을 대원수라 그러는데 대원수는 1,000만 명이 돼야 되는데 네. 100만 명 넘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원수라 그러더라도 과언은 아니죠. 네. 그 스탈린의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이란 없다. 뭐 EMP탄은 아니라 뭐라고 하더라도 전쟁이 붙으면 백병전 총에다가 칼 꽂아가지고 백병전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그 군사력이라는 것도 군사력이라는 게 막대하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자꾸 괴롭히면 핍박하면 뭐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 네. 저는 지난번 뭐 방송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답을 내놔라. 그러면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반도에 핵을 배치하는 겁니다. 아니 그 예전에 그 이제 1992년이죠. 당시 한반도 비핵화 선언하면서 사실은 그 전에 부시가 먼저 세계 군축을 했어요. 아버지 부시가 아버지 부시가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우리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하면서 그 당시 이제 군산 등에 있던 마지막 핵무기가 철수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한 500기에서 600기 정도라고 해서 지금 그 우리 진영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얘기했던 거는 나토처럼 미국이 가져오는 핵무기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 그 정부에서 나온 답변은 지금 이렇답니다. 아니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뭐 킬로톤 단위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졌던 정도의 원자 폭탄에 뭐 100배도 넘는 우리는 메가톤급 전략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네네. 그거는 저기 괌에서 쏘든 뭐 플로리다에 쏘든 저기 알래스카에 쏘든 뭐 도착하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우리의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한 굳건한 이 커미트먼트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뭔 걱정을 하니 자꾸 이제 우리는 불안하니까 그럼 미국이 그 한 500기에서 600기 했던 거 그리고 지금 저 평택 미군기로 왔다 갔다 하는 저 미군 함정, 미군 잠수함, 미군 비행기에 전략무기였는지 핵무기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뭐 모르는데 저 미국이 뭐 그 당시 92년에 가져갔던 거. 근데 미국이 또 그런데 이게 중장거리 미사일 러시아하고 했던 그 INF 때문에 유럽에서 다 철수시켰는데 그걸 또 한국에 갖다 놓은 건 또 뭐 하지 않니? 그러니까 자 북한 핵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위험해 죽겠다 그러니 미국 니들이 어떻게 할 건지 좀 얘기해달라 그러면 미국이 어느 선택지를 우리한테 줄 수도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중국이 이렇게 자꾸 우리를 건드리고 하면은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경제적으로 압박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온 번영의 토대가 된 한미 그 군사 조약을 강화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EMP 폭탄 등을 해서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라고 그러죠. 아, 상대방이 예를 들어 강한 핵탄두를 갖고 있으면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 그거 갖다 우리 중거리 미사일에 따라서 항상 견제할 수 있고 두 번째 우리는 이제 보복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정책실장이 이번에 중국이 실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저 중국이 우리한테 한한령 사드 할 때 괴롭혔던 게 뭔지 기억 혹시 하세요? 문화교류 중단시키고 관광 중단시킨 것이 그렇죠. 관광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저 중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 기업들 괴롭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첫째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카드가 안 돼. 괴롭힐 수 있는 카드 또. 그동안 한국을 괴롭힌다가 하도 이놈들이 카드를 많이 써서 카드를 다 소진했어요. 아니 더 이상 쓸 카드가 별로 없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역으로 정 괴롭히면 우리가 중국을 괴롭힐 수 있는 카드를 우리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중국에 대한 그 뭐 5G 이런 화웨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자꾸 우리한테 가세하라는데 우리가 지금 자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우리 밀어가지고 우리가 그 미국의 대중 경제 봉쇄까지 참여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세계에서 지금 뭐 우리 삼성전자가 세계 1등인 게 뭔지 아시죠?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70%를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그 메모리 칩이 있어야만 이 뭐 샤오미니 뭐니 핸드폰도 만드는 겁니다. 경제협력이라는 건 상호 보완적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생산하는 뭐 최종적인 중간재들을 이제 뭐 보내주기도 하고 뭐 포철에서 만든 뭐 자동차 강판도 팔기도 하고 이런 상호 보완적인 거니까 경제에서 우리가 전에 중국한테 좀 경제적인 제재 조치 취하니까 중국은 또 더 세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단호한 입장을 취할 때 상대방도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고슴도치한테 찔려서 나 죽는구나. 나름 공포심을 갖고 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약에 괴롭히고 싱하이밍식으로 괴롭히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쿼드에 가입해서 쿼드가 펜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사각형이 오각형 되는 겁니다. 지금 남중국해의 그 항행의 자유, 미국이 얘기하는 항행의 자유 얘기. 그 대만에 지금 사실 그 미국이나 그 EU 쪽에서 걱정하는 거는 지금 대만 침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계속 대만을 침공하고 통일하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미국이 북핵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위협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대만 핵무장이거든요. 대만에 대한 또 군사적인 방위 약속. 그다음에 거기 플러스해서 한국의 핵무장, 일본의 핵무장
이 여러 가지 카드들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한미 군사동맹으로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압박하는데 조금 가입하다고 해서 우리를 밀어붙이면 자기들은 뭐 여기서 우리가 더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활용할 카드가 많으니까 네. 조심하겠죠. 뭐 작은 나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러면 중국이 이제 너 문재인이냐?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냐?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게 흔한 얘기를 그런 취급을 당해왔던 겁니다. 얕잡아 보인 거죠. 그러니까 가서 2017년에 북경 가서 그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혼밥 먹어가면서 기억나시죠? 혼밥 먹어가면서 아유 우리는 작은 나라고 저 중국몽과 함께 하겠습니다. 태산같이 큰 나라시오. 그러니까 그 취급을 당한 것뿐입니다. 그때 이제 그 혼밥 먹었던 것도 결국 중국이 길들이기 위해서 얕잡아 보고 그야말로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이제 중국 이제 외교 일정이라는 거는 그 보면은 뭐 아주 막 우리 대통령이 뭐 미국 가고 중국 가고 하면 굉장히 번잡하게 여러 가지 뭐 하는 것 같지만은 네. 국빈 만찬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요. 중국 뭐 시진핑 주석이 한 번 하는 거지. 또 뭐 우리가 또 대통령이 또 뭐 더 큰 조금 양이 좀 양이 많아지고 격이 높아지면 우리가 또 한번 가서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모든 것은 그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정경련이 주최하는 네. 그 무슨 행사에 경제인 행사에 시진핑이 와서 뭐 얘기하고 뭐 연설하고 뭐 대학 가서 하고 뭐 또 대학 가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만들어 주는 것들이 엮어지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어디가 뭐 정신이 없는 건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렇게 한가하셨느냐? 북경대와 칭화대에게 그 우리 뭐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뭐 거기에서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모임들에 대해서 그 중국은 전부 다 공산당 눈치 보고 사는 데 아닙니까? 문 대통령이 이번에 오셨는데 저 북경에 있는 무슨 뭐 한 그 경제인들 모아가지고 마윈이나 뭐 누구 와가지고 뭐 하는 거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 가만 있어. 뭐 어떠다고 지금 설쳐. 그런 거를 당해가지고 이제 닭들이 어렸을 때 병아리 때 자기 쏜 장닭한테는 이제 그 장닭은 영원히 병원이니까 그 문 대통령 이번에 참 뭐 저는 뭐 참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여간 국가를 위해서 옳은 방향의 선택을 하셨고 그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뭐 발끈한다 그러면은 야 지금까지 내가 참았는데 너 지금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장닭한테 딱 한번 대가리를 쪼고 싸우도록 요즘 내가 좋아하는 프로 그 얘기 뭐가 있습니까? 나 강철부대 특전사 출신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유명한 특전사 출신이죠. 그래요. 하여튼 저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보니까 좀 중국 싱하이 명체 펄펄 뛰고 있습니다만 실제 한국에 대한 보복도 쉽지 않을 뿐더러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미사일 거리 제한 42년 만에 풀리지 않았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도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뻣뻣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른바 전략적 방패, 이지제 방패를 갖다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이 특전사 출신인데 뒤늦게나마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